전현 저거 딱 봐도 대가리 비어서 요리하기 쉽겠네. 매캐한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길게 내뿜으며 박종진 중령이 이죽거렸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 넘어 막 위병소를 통과해 본청으로 들어오는 검은색 세단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경기도 연천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듯 날카로웠지만 박종진의 두꺼운 방한복 안은 탐욕과 오만으로 뜨끈했다. 옆에 서 있던 작전과장이 힐끔 눈치를 보며 라이터 불을 켰다. 그래도 707 출신이라지 않습니까? 소문에는 독종이라던데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종진은 코웃음을 쳤다. 바닥에 꽁초를 퇴 뱉어내고는 군홧발로 지시겼다. 야, 작전과장. 소설 쓰지 마라. 여자가 별단계 제 실력이겠냐? 요즘 위에서 뭐 성평등이니 뭐니 하면서 티오 맞춰준다고 억지로 끼워 넣은 거지. 707? 거기서도 뭐 행정이나 보다가 왔겠지. 현장에서 구른 놈들하고는 냄새부터가 달라. 박종진은 자신의 군복 상의를 툭툭 털었다. 가슴에 달린 휘장들이 짤그랑 소리를 냈다. 그는 이번 인사 이동만을 기다려왔다. 이번 여단장만 잘 구워 삶으면 대령 진급은 따놓은 당상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새로 온다는 여단장이 여자, 그것도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최연소 준장이라니.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오히려 잘된 일이다. 현장 물정 모르는 계집애 하나 구슬리는 건 일도 아니지.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실적은 내가 다 챙기면 그만이다. 검은 세단이 본청 현관 앞에 미끄러지듯 멈췄다. 운전병이 황급히 내려 뒷문을 열었다. 박종진은 표정을 싹 바꾸었다. 비릿한 조소를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충직한 군인의 얼굴을 가면처럼 뒤집어 썼다. 차 문이 열리고 군화 한 켤레가 아스팔트 바닥을 디뎠다. 칼 주름이 잡힌 전투복 바지, 그리고 그 위로 꼿꼿하게 펴진 허리. 차에서 내린 인물은 생각보다 체구가 작았다.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는 순간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다. 제35보 병여단장 김수정 준장. 그녀의 눈빛은 연천의 칼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감정이 거세된 듯한 무표정한 얼굴.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박종진이 서 있는 곳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박종진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으나 이내 기분 탓이라 여기며 큰 목소리로 외쳤다. 부대 차렷. 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연병장이 떠나가라 함성이 울렸다. 박종진은 손끝을 눈썹에 칼같이 붙이며 각 잡힌 경례를 올렸다. 김수정은 장갑을 낀 손을 들어 가볍게 답례했다. 단결. 날이 춥다. 다들 들어가자. 목소리는 높지도 낮지도 않았다. 건조했다. 박종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목소리에 힘이 없구먼. 역시 내 예상대로야. 여단장실로 자리를 옮긴 후 주요 참모들과의 상견례가 이어졌다. 박종진은 가장 먼저 나서서 브리핑을 자처했다. 제1대대장 중령 박종진입니다. 현재 우리 대대는 전군 최고의 전투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작전 수행 능력 평가에서도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단장님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고 큰 그림만 그리시면 됩니다. 세부적인 현장 지휘는 제가 완벽하게 보좌하겠습니다. 그는 은근슬쩍 자신을 과시하며 김수정의 반응을 살폈다. 김수정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박종진이 내민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이 적막한 방안을 채웠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군. 감사합니다. 제가 부하들을 좀 강하게 키우는 편입니다. 박종진이 어깨를 으스댔다. 김수정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았다. 그런데 중령. 예, 여단장님. 자네 군화가 아주 깨끗해.
오늘 연병장 상태가 진창이던데 현장 지휘를 완벽하게 한다면서 군화에 흙탕물 하나 튀지 않았네. 박종진의 눈썹이 꿈틀했다. 예상치 못한 지적이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능청스럽게 대답했다. 아, 여단장님 오신다고 해서 부관시켜서 급하게 닦았습니다. 지휘관의 용모가 단정해야 부대 기강이 서지 않겠습니까? 김수정은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미소라기보다는 비소에 가까웠다. 기강이라. 그래, 기강 중요하지. 앞으로 기대하겠네. 제1대대. 김수정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박종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경례를 하고 물러났다. 복도로 나온 박종진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젠장, 눈썰미 한번 더럽게 줬네. 그래도 뭐 별거 아니야. 말하는 거 보니까 그냥 꼬투리나 잡으려는 새님 스타일이구먼. 그는 몰랐다. 닫힌 문 뒤에서 김수정이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707 시절 별명이 왜 사신이었는지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수정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박종진의 뒷모습을 보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군. 아주 깊이 박힌 썩은 뿌리야. 제1대대 작전과 사무실은 밤이 깊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다. 낡은 히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지만 사무실 안의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김철수 상사는 뻑뻑해진 눈을 비비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야전 전술 교범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 기존의 교범은 연천의 독특한 지형과 기후를 반영하지 못해 실전에서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았다. 김 상사는 병사들과 함께 산을 타고 진흙 구덩이를 구르며 데이터를 수집했다. 이것만 완성되면 병사들이 훈련 중에 다칠 확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김 상사 아직도 안 들어갔어?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박종진 중령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김 상사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결. 대대장님, 아직 마무리 작업 중입니다. 이번 주 안에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박종진은 비틀거리며 김 상사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모니터 화면을 훑어보는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다. 호, 이거 물건인데? 내용이 아주 실해. 역시 김 상사야. 우리 대대의 보물이라니까. 과찬의 말씀입니다. 병사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요. 그래. 병사들을 위하는 마음 아주 훌륭해. 그런데 말이야, 김 상사. 박종진이 김 상사의 어깨에 팔을 둘렀다. 무겁고 축축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거 보고할 때 말이야. 자네 이름으로 올리면 위에서 제대로 봐주기나 하겠어? 부사관이 만든 거라고 하면 대충 훑어보고 서랍에 처박아 둘 게 뻔해. 김 상사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말은 이걸 내 이름으로 올리자는 거지. 대대장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전술 교범이라고 하면 위에서도 주목할 거고 그러면 자네 공로도 자연스럽게 인정받지 않겠어? 내가 나중에 포상 휴가 두둑하게 챙겨줄게. 김 상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강탈이었다. 6개월간의 피와 땀을 휴가 며칠과 바꾸라는 소리나 다름없었다. 대대장님, 죄송하지만 이건 제군 생활의 모든 노하우를 담은 겁니다. 제 이름으로 평가받고 싶습니다. 박종진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다. 그는 김 상사의 어깨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다. 김 상사. 분위기 파악 못하네. 내가 지금 부탁하는 거로 보여. 자네 장기 복무 심사 누가 점수 주는지 잊었어? 그리고 자네 부인 관사 배정 문제 때문에 골치 아프다며. 내가 말 한마디면 해결될 일인데 굳이 어렵게 가야겠나? 협박이었다. 가장 비열하고 치졸한 협박. 김 상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허벅지에 붙였다. 가장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폭풍처럼 몰아쳤다. 결국 김상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하. 그래, 역시 김상사는 말이 통한다니까. 파일 USB에 담아서 내 책상 위에 올려두고 퇴근해. 박종진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김상사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일주일 뒤 사단 전체 회의에서 박종진 중령은 창의적 전투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그는 단상에 올라 뻔뻔한 얼굴로 소감을 밝혔다. 이 모든 영광은 밤낮 없이 저를 믿고 따라준 부하들에게 돌립니다. 특히 제가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연구한 이 교범이 우리 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김상사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박수가 쏟아지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지옥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한 달 후 혹한기 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새벽이었다. 박종진은 자신의 무리한 명령으로 병사들을 험지로 몰아넣었다. 전술 교범대로라면 우회해야 할 길이었지만 그는 시간을 단축해 상부에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냥 밀어붙여. 늦으면 니들이 책임질 거야. 무전기를 통해 박종진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얼어붙은 빙판길 위로 군용 트럭이 위태롭게 진입했다. 그리고 굉음과 함께 트럭이 미끄러지며 계곡 아래로 처박혔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운전병이었던 최일병이 다리가 으스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소식을 들은 박종진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병사의 상태를 살피는 대신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야, 입 단속시켜. 이거 밖으로 새 나가면 우리 대대 전원 영창 갈 줄 알아. 박종진은 들것에 실려가는 최일병에게 다가갔다. 고통에 신음하는 병사의 멱살을 잡듯 얼굴을 들이밀었다. 최일병 잘 들어. 넌 졸음운전을 한 거야. 알겠어? 내가 시켜서 이 길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졸다가 핸들 꺾은 거라고. 그렇게 진술하면 치료비랑 의가사 제대까지 내가 책임져 줄게. 만약 딴소리하면 너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해준다. 내 부모님한테도 내 실수로 동료들 다 죽일 뻔했다고 전할 거고. 최일병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박종진은 만족스러운 듯 일어섰다. 작전과장 보고서 꾸며. 운전병 과실로 인한 단순 사고. 무사고 기록 깨지면 안 되니까 경미한 접촉사고로 처리해.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돌아가는 듯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 숨겨진 눈이 있었다. 그 시각 김수정 여단장은 예고 없이 대대 지휘통제실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무전 내용을 듣고 있었다. 잡음 섞인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던 그냥 밀어붙여 라는 박종진의 목소리. 그리고 이어진 사고 소식과 은폐 지시. 김수정은 지휘통제실 구석,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그녀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옆에 서 있던 당직 사관이 사색이 되어 입을 열려 하자 김수정이 조용히 검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다. 쉿. 아무 말하지 마.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움을 넘어 섬뜩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기록은 남겨둬. 통신 로그, CCTV, 그리고 저놈이 지금 현장에서 짓거리는 소리까지 전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김수정은 지휘통제실을 빠져나왔다.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 있었다. 그녀는 박종진이 있는 사고 현장 쪽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의졸였다. 박종진 중령. 자네는 군인이 아니야. 군복 입은 양아치지. 내 오늘 밤은 참아주마. 하지만 기대해라.
내 놈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바닥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줄 테니. 그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설계 시작해. 목표는 한 달 뒤 진급 신고식이다. 연천의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몰아쳤다. 폭풍 전의 고요함은 이미 깨졌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뿐이었다. 국군 양주병원 정형외과 병동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천의 산자락에는 희끗희끗한 잔설이 남아 있었고 해가 떨어지자 병실 안으로 스며드는 한기는 더욱 매서워졌다. 4인실 구석 침대, 최일병은 깁스를 한 다리를 공중에 매단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다리의 통증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공포였다. 사고 당시의 기억이, 그리고 그보다 더 끔찍했던 대대장 박종진 중령의 번들거리는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야, 환자. 밥 안 먹냐? 병실 문이 열리고 제1대대 주임원사가 들어왔다. 박종진의 신복이나 다름없는 그는 손에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봉지 안에서는 싸구려 빵과 우유가 굴러다녔다. 주임원사는 침대 옆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껌을 짝짝 씹었다. 대대장님이 특별히 챙겨주라고 해서 사왔다. 감사한 줄 알아. 너 때문에 우리 부대 무사고 깨질 뻔한 거 대대장님이 온몸으로 막아주신 거 알지? 최일병은 마른 침을 삼켰다. 목구멍이 까칠했다. 주임원사님, 저는 정말 졸지 않았습니다. 대대장님이 무전으로 빨리 가라고 소리치셔서. 어허,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주임원사가 험악하게 인상을 구기며 최일병의 이마를 검지로 툭툭 밀었다. 야, 증거 있어? 무전. 그거 기록 다 지워졌어. 내가 졸아서 핸들 꺾은 거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야. 너 자꾸 헛소리하면 의가사 제대고 뭐고 헌병대 불려서 영창 보낸다. 너희 부모님이 내가 영창 갔다는 소리 들으면 참 좋아하시겠다, 그지? 최일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억울함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힘없는 병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주임원사는 킬킬거리며 빵 봉지를 침대 위에 던져놓고는 일어섰다. 처신 잘해라. 대대장님 곧 대령 진급하실 분이야. 줄 잘 서야지. 주임원사가 나가고 병실에 다시 정막이 감돌았다. 최일병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다. 그때였다. 드르륵 하고 병실 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또다시 주임원사가 돌아온 줄 알고 최일병은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들려온 것은 거친 군홧발 소리가 아닌 또각거리는 단정한 발소리였다. 다리는 좀 어떤가? 나지막하면서도 기품 있는 목소리. 최일병이 조심스럽게 이불을 내렸다. 침대 앞에는 전투복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다. 계급장은 준장. 별 하나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단장 김수정이었다. 최일병은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려 했다. 나 단결. 여단장님. 김수정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누워있어. 환자가 무슨 경례인가. 그녀는 주임원사가 앉았던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병실을 둘러보았다. 침대 위에 덩그러니 놓인 빵 봉지를 보는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밥은 입에 맞나보군. 빵도 먹고. 아닙니다. 주임원사님이. 최일병은 말을 잇지 못했다. 김수정은 천천히 최일병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깁스 위에 놓인 그의 손을 잠시 바라보았다. 떨리고 있는 손. 최일병. 자네 어머니와 통화는 했나? 아직 못했습니다. 걱정하실까봐. 그래.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그런데 최일병, 세상에는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 게 있어. 냄새나는 건 언젠가 밖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이지.
김수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최일병의 손에 쥐어주었다. 내 개인 직통번호다. 밤이든 새벽이든 상관없어. 억울해서 잠이 안 오거나 누군가가 자네 입을 막으려 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나는 자네 지휘관이기 이전에 부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니까. 최일병의 눈이 커졌다. 김수정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다. 복도로 나온 김수정의 표정은 병실 안에서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감찰 참모. 지금 즉시 제1대대 차량 운행 일지랑 정비 기록지 원본 확보해.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수정액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면 국과수로 보내서라도 복원해야 할 거야. 그녀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한편 제1대대장실은 축제 분위기였다. 박종진 중령은 김수정이 병원을 다녀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김철수 상사가 만든 전술 교범으로 사단장 표창을 받은 것을 자축하고 있었다. 하하, 역시 김 상사야. 자네 덕분에 내 어깨가 아주 으쓱해졌어. 사단장님이 아주 극찬을 하시더구먼. 박종진은 소파에 앉아 양주를 홀짝이며 김 상사를 불렀다. 김 상사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너덜너덜해진 야전 수첩이 들려 있었다. 대대장님 약속하신 병사들 휴식 여건 보장 문제는. 아, 그거? 야, 지금 그게 중요해. 곧 있으면 내 진급 심사 발표야. 대령 달면 내가 알아서 다 해준다니까. 자네는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박종진은 인상을 찌푸리며 술잔을 탁 내려놓았다. 그리고 김 상사. 이번에 여단 전술 훈련 평가 있는 거 알지? 거기서 우리 대대가 무조건 1등 해야 돼. 자네가 작전 과장이랑 붙어서 시나리오 좀 완벽하게 짜봐. 이번에도 내 이름으로 올릴 거니까 신경 좀 쓰고. 또다시 강요였다. 김 상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대대장님. 이번 교범 건도 그렇고 더 이상은 힘듭니다. 저도 제 업무가 있고. 뭐? 힘들다고. 야, 김철수. 너 지금 나한테 반항하냐? 내가 오냐 오냐 해주니까 기어오르는 거야? 박종진이 벌떡 일어나 김 상사의 멱살을 잡았다. 술 냄새가 확 끼쳤다. 너 장기 복무 심사 때 내가 부적합 의견 하나만 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마누라 관사에서 쫓겨나고 내 자식들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까? 그때였다. 노크 소리와 함께 대대장실 문이 열렸다. 대대장님, 여단장님께서 순시 오셨습니다. 당직병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종진은 화들짝 놀라 김 상사의 멱살을 놓았다. 그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고 책상 위에 있던 양주병을 서랍에 처박았다. 김 상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다. 바쁜 모양이군, 박중령. 김수정이 여단장 지휘봉을 옆구리에 끼고 유유히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이 헝클어진 김 상사의 옷깃과 박종진의 붉어진 얼굴을 빠르게 훑었다. 방 안에는 미처 환기되지 않은 양주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단결. 여단장님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내 부하들 잘하고 있나 궁금해서 와봤지. 연락하고 오면 자네가 청소하느라 고생할 거 아닌가. 김수정은 소파에 앉으며 김 상사를 바라보았다. 김 상사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어디 아픈가? 김 상사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군. 이번에 박중령이 냈다는 그 전술 교범, 자네가 옆에서 많이 도왔다지. 내용이 아주 훌륭하던데. 박종진이 눈치 없이 끼어들었다. 하, 예. 김 상사가 데이터 정리를 좀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핵심 아이디어랑 전술 체계는 제가 밤새워가며 밤을 새웠다. 김수정이 말을 끊고 박종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자네 얼굴은 아주 훤하군 그래. 밤샘 작업한 사람치고는 피부가 아주 좋아.
비결이 뭔가? 나도 좀 배우고 싶네. 박종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칭찬인지 비꼬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다. 하지만 그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넘겼다. 타고난 체력 아니겠습니까? 하하. 김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나가기 전 박종진에게 한마디를 던졌다. 너무 무리하지 마, 박중령. 높이 올라가려면 날개가 튼튼해야지. 남의 깃털 뽑아서 붙인 날개는 바람 한 번 불면 다 떨어지는 법이야. 박종진은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 새도 없었다. 김수정이 나가자마자 그는 다시 김상사에게 화풀이했다. 봤지? 여단장도 내 능력 인정하는 거. 너 입 단속 잘해. 딴소리 새어나가면 죽을 줄 알아. 하지만 박종진은 보지 못했다. 김수정이 나갈 때 김상사의 손을 아주 잠깐 그러나 강하게 쥐었다는 것을. 그리고 김상사의 주머니 속에 작은 USB 하나가 쥐어졌다는 것을. 그날 밤 김상사는 관사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며 USB를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김수정이 남긴 짧은 메모 파일이 들어있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명예는 당신이 지키는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준비가 되면 신호를 보내주십시오. 김상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천의 별들이 유난히 시리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결심한 듯 담배를 비벼 껐다. 일주일 뒤 국방부에서 정기 진급 예정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제5보병사단 전체가 술렁거렸다. 제1대대장 박종진 중령의 이름이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 가장 첫 줄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봤냐? 봤어? 내가 된다고 했잖아. 박종진은 대대장실에서 만세를 불렀다. 작전과장과 주임원사가 득달같이 달려와 아부를 떨었다. 축하드립니다, 대대장님. 아니, 이제 연대장님 되시는 겁니까? 당연하지. 아, 기분이다. 오늘 회식은 내가 쏜다. 전 간부 소집해. 박종진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그동안의 불안감, 김수정 여단장의 묘한 압박감 따위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역시 군대는 실적이고 라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사실은 훔쳐낸 완벽한 서류상의 실적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믿었다. 회식 자리는 왁자지껄했다. 연천 시내의 가장 비싼 고깃집을 통째로 빌린 박종진은 넥타이를 머리에 두르고 노래를 불렀다. 야, 김상사. 너도 한잔해. 너 덕분에 내가 별도 달겠다, 야. 박종진은 술에 취해 김상사의 등에 억지로 술을 부었다. 김상사는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뎌냈다. 주변의 장교들은 박종진의 비위를 맞추느라 정신이 없었다. 대대장님, 근데 여단장님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축하한다는 말씀 없으셨습니까? 작전과장의 질문에 박종진이 콧방귀를 뀌었다. 그 여자? 아까 전화 왔더라. 축하한다고. 근데 목소리가 아주 기어들어가던데? 내가 대령 달고 나면 지랑 계급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긴장 타는 거지. 707? 웃기고 있네. 여기는 보병 부대야. 총질이나 잘한다고 지휘가 되는 줄 아나. 그는 거칠 것이 없었다. 이미 마음속으로 그는 장군이 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수정 여단장의 호출이 있었다. 박종진은 숙취가 남은 머리를 흔들며 여단장실로 향했다. 어제와는 달리 발걸음이 당당했다. 이제 자신은 진급 예정자였고 김수정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단결. 부르셨습니까? 김수정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앉게. 진급 축하해. 감사합니다. 다 여단장님의 훌륭한 지도 편달 덕분입니다. 입에 발린 소리가 술술 나왔다. 김수정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알 수 없는 기류가 흘렀다. 자네가 우리 여단의 자랑이야. 사단장님께서도 자네 칭찬을 많이 하시더군. 전술 교범부터 무사고 기록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고.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군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박중령. 이번 진급 신고식은 좀 특별하게 하고 싶네. 자네가 우리 부대에서 배출한 첫 대령 진급자 아닌가. 사단 전체가 모이는 연병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주고 싶어. 박종진의 귀가 솔깃했다. 성대한 진급식이라니. 자신의 위세를 과시할 절호의 기회였다. 아, 그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가 자네를 위해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네. 자네의 그동안의 노고와 업적을 담은 영상을 만들고 있어. 진급식 때 대형 스크린으로 병사들에게 보여주면 귀감이 되지 않겠나? 박종진은 감동한 표정을 지었다. 역시 여자는 감성적이라니까. 이런 이벤트까지 준비해 주다니. 여단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기대해도 좋아. 아주 인상적인 영상이 될 거야. 자네의 군 생활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명작이지. 김수정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가렸다. 찻잔 위로 드러난 그녀의 눈이 웃고 있는 것 같았지만 박종진은 그 웃음 속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을 보지 못했다. 박종진이 나가고 난 뒤 김수정은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김철수 상사가 건네준 USB와 감찰 참모가 확보한 차량 운행일지, 원본, 그리고 최일병의 진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준비는 끝났다. 그녀는 인터폰을 눌렀다. 정보과장, 진급식 영상 편집은 다 됐나? 예, 여단장님. 지시하신 대로 완벽하게 몽타주했습니다. 소리 보정까지 끝내서 아주 선명하게 들립니다. 좋아. 보안 유지 철저히 하고 행사 당일 내 신호가 떨어지면 바로 송출해. 실수하면 죽는다.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김수정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천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다. 박종진. 높이 올라간 기분이 어떤가? 하지만 명심해라. 추락할 때 가장 아픈 곳은 바로 꼭대기라는 것을. 진급식은 3일 뒤였다. 박종진은 그 3일이 3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군복에 새로 달릴 대령 계급장을 미리 사서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냈다. 그는 몰랐다. 그 계급장이 자신의 가슴이 아닌 헌병대의 증거물 보관함에 들어가게 될 것임을. 진급식 전날 밤 김상사는 다시 한번 관사 베란다에 섰다. 그의 휴대폰에는 김수정 여단장의 짧은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내일이다. 정복 입고 단상 아래 대기하도록. 김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단장님. 바람이 거세졌다. 내일은 눈보라가 몰아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다. 하지만 김상사는 춥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기 때문이다. 부대 안의 모든 이들이 내일 있을 축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 축제의 주인공이 바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3사람뿐이었다. 김수정, 김철수 그리고 병상에 누운 최일병. 박종진이 쌓아올린 모래성은 이미 파도에 쓸려갈 준비를 마쳤다. 이제 남은 건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순간뿐이었다. 진급 신고식 당일 아침 연천에는 예보대로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졌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눈발은 세상을 하얗게 뒤덮었지만 제1대대장 박종진 중령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화창했다. 그는 관사 거울 앞에서 정복 매무새를 다듬었다. 다림질이 칼같이 된 정복, 반짝이는 약장, 그리고 가슴에 달린 훈장들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영롱하게 빛났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래, 박종진. 고생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그는 미리 준비해둔 대령 계급장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이것 하나를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고 얼마나 많은 아부를 떨었던가. 707 출신이라는 그 어린 여단장의 비위까지 맞춰가며 버텨온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여보, 나 넥타이 핀 어디 있어? 그는 안방을 향해 소리쳤다. 아내가 달려 나와 그의 가슴에 넥타이 핀을 꽂아주며 호들갑을 떨었다. 어머, 우리 여보 오늘따라 더 멋지네. 드디어 연대장 사모님 소리 듣는 거야? 아, 당연하지. 오늘 신고식 끝나면 바로 서울 가서 축하 파티나 하자고. 박종진은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을 나섰다. 대기하고 있던 1호차 운전병이 깍듯하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작전과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행사장 준비는 잘 되고 있지? 예, 대대장님. 눈이 좀 많이 와서 병사들 풀어서 제설 작업 중입니다. 연병장 단상 쪽은 아주 깔끔하게 밀어놨습니다. 그래? 야, 병사들 좀 춥더라도 빡세게 시켜. 오늘 사단장님도 오실 수도 있다는데 미끄러지면 큰일 나잖아. 군기가 빠져가지고 눈 하나 제대로 못 치우면 안 되지. 창밖으로 눈을 치우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넋가래질을 하는 병사들의 모습은 박종진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화려한 무대를 만들기 위한 소품에 불과했다. 부대에 도착하자 연병장은 이미 행사장 세팅으로 분주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었고 단상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다. 박종진은 그 붉은 카펫을 보며 전율을 느꼈다. 마치 자신을 위한 레드카펫 같았다. 그때 저 멀리서 김수정 여단장의 지휘 차량이 들어왔다. 박종진은 하던 행동을 멈추고 급히 차에서 내려 뛰어갔다. 단결. 여단장님 안녕하십니까? 차에서 내린 김수정은 두꺼운 방한 파카를 입고 있었다. 모자에 달린 털에 눈송이가 내려앉아 있었다. 그녀는 박종진을 훑어보았다. 박중령. 오늘 날씨가 궂은데 기분은 좋아 보이는군. 하하, 눈이 오는 게 마치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서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종진의 너스레에 김수정은 차갑게 웃었다. 서설이라. 눈이 너무 많이 오면 덮여있던 쓰레기들이 안 보여서 문제지. 하지만 눈이 녹으면 더 지저분해지는 법이야. 예. 아. 예, 그렇습니다. 봄이 되면 대청소 한번 싹 해야죠. 박종진은 그녀의 말뜻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다. 김수정은 시선을 돌려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병사들 고생이 많네. 행사 끝나면 따뜻한 국밥이라도 특식으로 먹일 수 있게 준비해. 아, 예. 물론입니다. 제가 삽이라도 털어서 먹이겠습니다. 김수정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지휘통제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참모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다. 박종진은 그 분위기를 감지하지 못하고 작전과장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다. 야, 봤지? 여단장도 내 눈치 본다니까. 특식 챙기라는 게 나한테 잘 보이라는 소리야. 한편 행사장 뒤편 대기실. 김철수 상사는 정복을 입고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오늘이 지나면 자신의 군 생활은 끝장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비겁하게 살 수는 없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휴대폰을 꺼내 아내의 사진을 보았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부끄러운 아빠는 되기 싫어. 대기실 문이 열리고 깁스를 한 최일병이 목발을 짚고 들어왔다. 병원에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고 나온 것이었다. 김 상사님. 최일병. 몸은 좀 괜찮나?
다리는 아픈데 마음은 좀 편합니다. 오늘 정말 끝나는 겁니까? 김 상사는 최일병의 어깨를 다독였다. 그래. 여단장님이 약속하셨어. 믿고 기다리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비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밖에서는 군악대의 팡파르 리허설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가 마치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 나팔 소리처럼 들렸다. 시간은 흘러 행사 시작 10분 전이 되었다. 연병장에는 전 병력이 도열했다. 하얀 눈밭 위에 선 국방색 물결. 병사들은 추위에 떨고 있었지만 단상 위는 열기로 가득했다. 사단 주요 지휘관들과 내빈들이 자리에 앉았고 박종진은 주인공석에 앉아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다. 김수정 여단장이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단상 아래 도열한 병사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수천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다들 춥지. 마이크를 통하지 않은 그녀의 육성이 묘하게 쩌렁쩌렁 울렸다. 조금만 참아라. 오늘 이 추위를 녹일 만큼 아주 뜨거운 불꽃놀이를 준비했으니. 박종진은 그 말을 듣고 혼자 킬킬거렸다. 불꽃놀이라니 내 진급 축하 폭죽을 말하는 건가? 역시 스케일이 다르네. 그는 단상 아래 김 상사와 최일병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저것들 왜 여기 와 있어? 작전과장에게 물으려던 찰나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지금부터 제1대대장 박종진 중령의 진급 축하 및 우수부대 표창 수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대 차렷. 행사가 시작되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박종진의 운명을 가를 시계 바늘은 정오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레드카펫이 아니라 단두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애국가 재창. 웅장한 음악과 함께 태극기가 개양되었다. 박종진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애국가를 불렀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따위는 없었다. 그저 이 노래가 자신의 성공을 배경으로 깔아주는 같아서 좋았다. 국민 의례가 끝나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순서가 왔다. 다음은 여단장님께서 박종진 중령에게 표창장 수여 및 축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박종진은 위풍당당하게 단상 중앙으로 걸어나갔다. 김수정 여단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표창장이 들려 있었다. 박종진은 거수 경례를 붙였다. 단결. 김수정은 표정 없는 얼굴로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박종진 중령. 자네는 오늘 기분이 어떤가? 예. 군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영광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조국과 부대에 바치겠습니다. 박종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타고 연병장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다. 김수정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조국과 부대라. 말은 참 잘해. 자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령 진급, 그리고 이 표창장. 정말 자네 능력으로 얻은 게 맞나? 순간 행사장의 정적이 흘렀다. 박종진은 당황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대본에 없는 내용인데? 아, 여단장님? 농담이 지나치십니다. 그는 애써 웃어넘기려 했다. 하지만 김수정의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이크를 꽉 쥐었다. 나는 오늘 자네에게 표창장을 주기 전에 자네가 받아야 할 진짜 상을 먼저 주려고 하네. 다들 저 스크린을 봐주게. 김수정이 손을 들어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박종진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병사들을 지휘하는 멋진 모습이나 훈련 장면이 나올 것이라 예상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켜졌다. 하지만 흘러나온 것은 웅장한 음악이 아니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와 함께 익숙한 사무실 풍경이 나타났다. 제1대대 작전과 사무실이었다.
화면 속에서 박종진이 술에 취해 김 상사의 멱살을 잡고 있었다. 너 장기 복무 심사 때 내가 부적합 의견 하나만 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내 마누라 관사에서 쫓겨나고 내 자식들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까? 그의 목소리가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연병장에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헉! 연병장에 도열해 있던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내빈석에 앉아있던 사단 관계자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종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에이, 이게 뭐야? 꺼. 당장 안 꺼. 그는 소리를 지르며 스크린 쪽으로 달려가려 했다. 하지만 김수정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작지만 단단한 체구의 그녀가 내뿜는 위압감에 박종진은 주춤했다. 아직 안 끝났어. 계속 봐. 화면이 바뀌었다. 이번에는 눈 덮인 도로 위 트럭이 뒤집혀 있는 사고 현장이었다. 박종진이 피를 흘리는 최일병의 얼굴을 잡고 협박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다. 너군 생활 내내 지옥을 맛보게 해준다. 내 부모님한테도 내 실수로 동료들 다 죽일 뻔했다고 전할 거고. 악마가 따로 없었다. 병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자신들의 지휘관이 뒤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분노가 눈보라처럼 휘몰아쳤다. 박종진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아닙니다. 저거 다 조작입니다. 음해입니다. 누가 감히 신성한 진급식에 이런 장난질을. 그는 발악하며 김 상사 쪽을 노려보았다. 김철수, 내 놈 짓이지? 내가 감히 상관을 팔아먹어? 박종진이 김 상사에게 달려들려 하자 김수정이 그의 어깨를 낚아챘다. 707 시절 익힌 호신술로 박종진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다. 으악! 박종진의 비명과 함께 그가 무릎을 꿇었다. 김수정은 그의 귀에 대고 낮게 은조렸다. 움직이지 마. 취해 보이니까.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박종진 중령. 아니, 박종진 씨. 자네가 훔친 건 김 상사의 전술 교범만이 아니야. 자네는 부하들의 믿음을 훔쳤고 군인의 명예를 훔쳤고 한 병사의 미래를 훔쳤어. 그 죄는 계급장 100개를 달아도 덮을 수 없다. 그때 연병장 입구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군사경찰 차량 2대가 들이닥쳤다. 차에서 내린 헌병들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다. 박종진 중령. 군형법 위반, 직권 남용, 협박 및 상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헌병들이 박종진의 양팔을 결박했다. 은색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번쩍이던 정복 소매 아래로 차가운 쇠고랑이 잠기는 소리가 찰칵하고 울렸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진급 예정자야. 이건 무효야. 박종진은 끌려가면서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멸과 조소뿐이었다. 김수정은 끌려가는 박종진을 향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다. 자네가 좋아하던 그 영상 헌병대 조사실에서도 질리도록 보게 될 거야. 가서 죗값 똑똑히 치러라. 박종진이 헌병차에 실려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눈발은 여전히 거세게 날리고 있었다. 김수정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단상 아래를 바라보았다. 김철수 상사, 최민수 일병. 단상 위로 올라와. 두 사람은 쭈뼛거리며 단상 위로 올라왔다. 김수정은 박종진이 받기로 했던 표창장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품에서 새로운 상장을 꺼냈다. 이 표창장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겠지. 김철수 상사, 자네의 전술 교범은 우리 군의 소중한 자산이다. 그 노고에 깊이 감사한다. 김수정이 김 상사에게 경례를 했다. 김 상사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맞경례를 했다. 단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단장님. 이어 김수정은 최일병의 손을 잡았다.
최일병. 지휘관으로서 자네를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이제 편히 치료받고 건강하게 복귀해.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았지만 곧 우레와 같은 함성이 되어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다. 와! 김수정은 그 함성 속에서 비로소 환하게 웃었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썩은 살을 도려낸 의사의 안도감 섞인 미소였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끝이다. 전 병력 식당으로 이동해라. 오늘 점심은 내가 쏘는 특식이다. 이상. 단결. 병사들의 격려 구호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울렸다. 707 출신 여단장의 완벽한 설계는 그렇게 부패한 지휘관을 날려버리고 부대의 긍지를 다시 세웠다. 눈 덮인 연천의 연병장 위로 정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햇살이 아주 잠깐 비치는 것 같았다. 김수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공기가 오히려 상쾌하게 느껴졌다. 청소 끝났군. 그녀는 가볍게 지휘봉을 털고 단상을 내려왔다. 그녀의 군화 발자국 뒤로 깨끗한 눈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제5보병사단 헌병대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쇠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연천의 겨울 바람보다 더 시린 것은 조사를 받는 박종진의 도끼 어린 눈빛이었다. 그는 수갑을 찬 손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수사관, 너네 동기인 거 알지? 이거 안 풀어? 여단장 그 계집애가 꾸민 짓이라고 몇 번을 말해. 그 영상 조작된 거라고. 맞은편에 앉은 헌병 수사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이마를 극적였다. 박종진은 사단 내에서 발이 넓기로 유명했다. 당장 그가 구속되면 줄줄이 엮여 들어올 장교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박중령, 진정해. 증거가 너무 명확해. 감시 카메라 영상에 음성까지 다 따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덮냐? 위에서도 주시하고 있어. 웃기지 마라 그래. 행정부 사단장님은? 이영식 대령님은 뭘 하셔? 내가 그분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나를 이렇게 내버려둬? 박종진은 이성을 잃고 금기시되는 말들을 쏟아냈다. 수사관은 황급히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이미 뱉어진 말은 허공을 맴돌았다. 그 시각 제35보 병여단장실. 김수정 준장은 창밖의 설경을 응시하고 있었다. 진급식의 소동은 끝났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박종진 하나를 잘라낸다고 해서 이 썩은 뿌리가 다 뽑히지 않는다는 것을. 박종진은 꼬리에 불과했다.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여단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여단장님, 사단 본부 행정부 사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수정의 눈썹이 살짝 꿈틀했다. 올 것이 왔다. 행정부 사단장 이영식 대령. 그는 박종진의 직속 선배이자 사단 내 사조직의 핵심으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들어오시라고 해. 잠시 후 덩치가 큰 중년의 사내가 들어왔다. 이영식 대령은 김수정에게 느릿하게 거수 경례를 했다. 각이 잡히지 않은 억지로 하는 경례였다. 단결. 김수정은 의자에 앉은 채로 눈길만 주며 짧게 답했다. 앉게 이 대령. 이영식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자신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군번도 늦은 여자에게 하대를 받는 것이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상대는 장군이었고 자신은 대령이었다. 그는 애써 불쾌함을 감추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단장님, 취임하자마자 일을 너무 크게 벌이시는 거 아닙니까? 사단장님 심기가 아주 불편하십니다. 이영식은 존댓말을 쓰고 있었지만 그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마치 철없는 후배를 꾸짖는 듯한 뉘앙스였다. 범죄자를 잡는 게 일을 벌이는 건가? 나는 군법에 따라 조치했을 뿐이야.
아니, 군법도 좋고 정의도 좋은데 융통성이 있어야죠. 진급식 날 그게 무슨 망신입니까? 외부 손님들도 다 와 계신데. 그냥 조용히 징계위원회 열어서 처리해도 될 일을 굳이 헌병까지 불러서 수갑을 채웁니까? 이건 우리 사단 전체 얼굴에 먹칠하는 겁니다. 이영식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박중령 그 친구 능력은 좋습니다. 의욕이 과해서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사람을 아주 매장하려고 작정을 하셨더군요. 적당히 하시죠. 김 상사인가 뭔가 하는 부사관한테는 제가 위로금 두둑이 챙겨줄 테니까 처벌 불원서 쓰게 하고 박중령은 보직 해임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었다. 계급은 아래지만 짬밥과 인맥으로 찍어 누르려는 수작이었다. 김수정은 찻잔을 들어 입술을 축였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달그락 하고 정막을 깼다. 이 대령. 지금 나보고 범죄 은폐에 가담하라는 건가? 뭐요? 은폐라니 말씀을 참 섭섭하게 하시네. 부대의 안정을 위해서 타협을 하자는 거지요. 여단장님 앞길 창창하신데 여기서 적을 만들 필요 없지 않습니까? 707 출신이라 현장은 잘 아실지 몰라도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나 군대 돌아가는 생리는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영식이 비아냥거리며 김수정을 깎아내렸다. 김수정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군대가 무슨 시장 바닥인가? 타협은 적과 하는 게 아니라 동료와 하는 거야. 부하의 고열을 빨아먹고 자기 배 불리는 자는 동료가 아니라 적이지. 내부의 적. 이영식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감히 새파랗게 어린 그것도 여자 장군이 대령인 자신에게 면박을 주다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계급이 깡패라 대놓고 욕을 할 수는 없었다. 이거 말이 안 통하시네. 좋습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시죠. 하지만 박중령이 입 열면 여단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 친구가 여단장님 부대 운영비 횡령 의혹 같은 거 뭐 하나라도 불면 여단장님도 옷 벗으셔야 할 텐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영식은 으름장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단결. 그는 들리지도 않을 만큼 작게 중얼거리고 방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여단장실을 울렸다. 김수정은 주먹을 꽉 쥐었다. 예상대로였다. 그들은 박종진을 구하기 위해 김수정마저 흠집 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김수정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그날 밤 김 상사의 관사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박종진의 측근이었던 제1대대 중대장들이었다. 그들은 술 냄새를 풍기며 김 상사의 현관문을 두드렸다. 김 상사, 문 좀 열어봐. 우리끼리 술이나 한잔하자고. 김 상사는 공포에 질려 문을 열지 못했다. 밖에서는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욕설이 들려왔다. 야, 이 배신자 새끼야. 대대장님 덕분에 표창도 받고 잘 먹고 잘 살아놓고 이제 와서 뒤통수를 쳐? 너 부대 생활 편하게 할 것 같아? 집안에는 김 상사의 아내와 어린 딸이 떨고 있었다. 김 상사는 귀를 막았다. 박종진은 잡혀갔지만 그의 잔재들은 여전히 남아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그때 김 상사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여단장님이었다. 김 상사 지금 집 앞이지? 두려워하지 마. 문 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단장님. 저들이. 내가 처리한다. 1분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지고 곧이어 밖에서 날카로운 호각 소리와 함께 군홧발 소리가 들렸다. 여단 헌병대다. 현 시간부로 귀관들을 주거 침입 및 협박 혐의로 연행한다. 뭐야? 이거 안 나? 우리가 누군지 알아? 소란스러운 소리가 잠시 이어지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김 상사가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보자 헌병들이 난동을 부리던 중대장들을 제압하여 끌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에 김수정이 서 있었다. 그녀는 인터폰 카메라를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안심하라는 신호였다. 김 상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김수정은 끌려가는 중대장들을 보며 차갑게 중얼거렸다. 썩은 가지를 쳐냈더니 뿌리에서 독버섯이 올라오는군. 좋아, 다 캐주마.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로 문자를 보냈다. 2단계 작전 개시. 목표는 행정부사단장 이영식. 박종진이 믿고 있던 동아줄, 그 줄을 끊어버릴 차례였다. 김수정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은 그쳤지만 어둠은 더욱 짙어져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유난히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사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 제1대대장 박종진 중령의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김수정의 요청으로 육군본부 감찰팀이 직접 내려왔다. 사단본부는 발칵 뒤집혔다. 이영식 대령은 안절부절 못하며 자신의 사무실을 서성거렸다. 박종진이 어디까지 입을 열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박종진의 면회를 신청했다. 입단속을 시켜야 했다. 헌병대 면회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이영식과 박종진이 마주 앉았다. 박종진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대령님, 저 좀 꺼내 주십시오. 시키는 대로 다 했잖습니까? 이영식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조용히 해, 이 친구야. 지금 감찰팀 내려와서 난리 났어. 자네, 내 이름은 거론 안 했지? 내 계좌로 돈 보낸 거, 그거 그냥 빌려준 거라고 했지? 박종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믿었던 선배가 자신을 구해주기는커녕 꼬리 자르기를 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덮어쓰고 가라는 겁니까? 저 혼자 못 죽습니다. 대령님이 진급 로비 자금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부대 운영비 삥땅 쳐서 상납한 거 장부에 다 적어놨습니다. 뭐? 장부? 야, 이 미친놈아, 그런 걸 왜 남겨? 이영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안 꺼내주시면 그 장부 감찰팀에 넘길 겁니다. 저 죽으면 대령님도 같이 죽는 겁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격해졌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원망이 폭발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면회실 구석에 설치된 작은 마이크가 그들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시각 김수정은 감찰대장과 마주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박종진이 숨겨두었던 비밀 장부의 사본이 놓여 있었다. 사실 김수정은 이미 박종진의 관사를 압수수색하여 그 장부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영식이 면회를 오게 유도한 것은 두 사람의 입으로 직접 범죄 사실을 시인하게 만들기 위한 설계였다. 이영식 대령과 박종진 중령. 두 사람의 연결고리는 이 장부와 방금 확보한 녹취록으로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김수정의 말에 감찰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하십니다, 여단장님. 어떻게 이런 것까지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까? 범죄자는 항상 흔적을 남기니까요. 그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이 가장 큰 증거가 되죠. 김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었다. 그날 오후 사단 연병장에 다시 한번 사이렌이 울렸다. 이번에는 제1대대장이 아닌 사단 본부 건물이 목표였다. 육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이영식 대령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 행정부 사단장이야. 이영식은 저항했지만 수사관들이 들이민 영장과 녹취 파일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양팔을 붙들린 채 끌려 나왔다. 로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교들은 숨을 죽였다. 사단 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실세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김수정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김 상사와 최일병이 서 있었다. 봤나? 저게 썩은 권력의 말로다. 김 상사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여단장님, 정말 다 끝난 겁니까? 아니, 이제 시작이야. 저들이 망가뜨려 놓은 시스템을 다시 세우려면 시간이 걸릴 거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너희를 괴롭힐 사람은 없어. 김수정은 김 상사의 어깨를 툭 쳤다. 김 상사. 자네가 만든 전술교범 육군본부에서 정식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자네 이름으로. 김 상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정말입니까? 그래. 그리고 최일병. 김수정이 최일병을 바라보았다. 자네는 완치될 때까지 국군수도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했다. 의가사 제대 여부는 자네 선택에 맡기겠다. 하지만 나는 자네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시 군복을 입었으면 좋겠군. 자네같이 정직한 병사가 우리 군에는 필요하니까. 최일병은 목발을 짚은 채 서툰 경례를 올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단결. 반드시 복귀하겠습니다. 김수정은 두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진급식 날 보여주었던 서늘함과는 다른 진짜 지휘관의 온기가 담긴 미소였다. 며칠 뒤 연천에는 다시 봄을 알리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다. 박종진과 이영식 그리고 그들의 동조했던 장교들은 줄줄이 구속되거나 옷을 벗었다. 제5보 병사단은 큰 홍역을 치렀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김수정은 여단장실 창문을 활짝 열었다. 신선한 공기가 밀려들어왔다. 탁한 먼지가 사라진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힘차게 구보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구령 소리가 생동감 있게 울려 퍼졌다. 하나, 둘, 셋, 넷. 김수정은 책상 위에 놓인 자신의 명패를 바라보았다. 여단장 준장 김수정. 그 이름의 무게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다. 이제야 숨 좀 쉬겠군.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707 시절 적의 심장에 총구를 겨누던 때보다 펜과 법으로 부패를 도려내는 지금이 더 짜릿했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또 다른 의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벽에 걸린 부대 마크, 열쇠 모양의 엠블럼에 머물렀다. 굳게 닫힌 부조리의 문을 여는 열쇠. 그녀는 자신이 그 열쇠가 되리라 다짐했다. 단결. 그녀는 허공을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경례 구호를 외쳤다. 완벽한 설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연천의 산자락에 진달래가 피기 시작했다. 겨우내 부대를 뒤덮고 있던 무거운 공기와 폭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지고 제5보 병사단 제35보 병여단에는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았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부대 안의 공기였다. 제1대대 식당. 점심 식사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취사장 안은 활기가 넘쳤다. 예전 같으면 식판을 긁는 소리와 간부들의 고함만이 들렸겠지만 지금은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야, 오늘 제육볶음 고기 양 실하냐? 진짜 배 터지게 주네. 대대장 바뀌고 나서 부식 퀄리티가 확 달라졌어. 예전에는 비계만 둥둥 떠다녔는데 병사들은 수북이 담긴 고기를 보며 감탄했다. 박종진이 횡령했던 부식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자 식탁의 풍경부터 달라진 것이었다. 그때 식당 입구가 술렁거렸다. 부대 차렷. 여단장님 입장. 병사들이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나려 하자 김수정 여단장이 손을 저어 제지했다. 앉아. 밥 먹는데 일어나는 거 아니다. 계속 먹어. 김수정은 식판을 직접 들고 배식대 앞에 섰다. 취사병이 당황하여 국자를 덜덜 떨었다. 여단장님, 간부 식당에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나도 군인이고 너희도 군인인데 밥 먹는 곳이 다를 이유가 없지. 정량대로 줘. 많이.
그녀는 병사들 틈에 섞여 자리를 잡았다. 주변 병사들은 긴장해서 숟가락질이 멈칫거렸지만 김수정은 개의치 않고 밥을 크게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다. 맛있군. 역시 밥심으로 싸우는 거야. 그녀의 소탈한 모습에 병사들의 긴장이 조금씩 풀렸다.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일병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여단장님, 정말 박종진 전 대대장님이 헌병대에 잡혀가신 게 맞습니까? 소문에는 어디 좋은 데로 가셨다는 말도 있어서. 아직도 병사들 사이에는 불신이 남아 있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아왔기 때문이었다. 김수정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 병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군대는 소문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니야. 원칙으로 돌아가지. 박종진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다시는 군복을 입을 수 없어. 내가 약속하지. 그녀의 단호한 확언에 병사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오후가 되자 김수정은 연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김철수 상사가 중대원들을 모아놓고 전술 교육을 하고 있었다. 여기 이 능선은 지반이 약해서 우회해야 한다. 지도를 맹신하지 말고 너희 발끝의 감각을 믿어라. 김 상사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예전처럼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공을 뺏길까봐 전전긍긍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병사들은 김 상사의 강의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다. 자신이 만든 교범으로 자신의 부하들을 가르치는 김 상사의 모습은 물 만난 고기 같았다. 김수정이 다가오자 김 상사가 구령을 붙였다. 부대 차렷. 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단결. 쉬어. 김 상사 교육 내용이 아주 알차더군. 육군본부 교육사령부에서도 자네 교범을 참고 자료로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 김 상사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다 여단장님 덕분입니다. 제가 포기하려고 했을 때 잡아주지 않으셨다면 이 교범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천만에. 자네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록을 남겨뒀기에 가능했던 일이야. 나는 그저 덮여있던 먼지를 털어낸 것뿐이고. 아,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네. 김수정은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다. 자네 관사 배정 문제 해결됐어. 다음 달에 신축 관사로 입주하면 돼. 가족들이랑 편하게 지내. 김 상사는 봉투를 받아들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토록 박종진에게 읍소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원칙대로 하니 이렇게 쉽게 풀리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김 상사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김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가장은 집이 편해야 밖에서도 일을 잘하는 법이지. 앞으로도 우리 병사들 잘 부탁하네. 김수정은 다시 지휘 차량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부조리라는 혹독한 겨울이 지나가고 그 자리에 신뢰라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하지만 김수정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시스템은 망가뜨리기는 쉽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707 시절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다. 운전병 의무대로 가자. 확인할 게 있어. 그녀의 다음 행선지는 부대 의무대였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듬는 것, 그것이 지휘관의 마지막 의무였다. 그리고 다시 6개월이 흘렀다. 연천의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가을이 왔다. 오늘은 제35보 병여단의 창설 기념일이자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있는 날이었다. 1년 전 박종진의 가짜 진급식으로 얼룩졌던 바로 그 연병장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분위기는 그때와는 완전히 달랐다. 억지로 동원된 병사들의 짜증 섞인 표정 대신 기대감과 자부심이 가득 찬 얼굴들이 연병장을 채우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김수정 여단장이 서 있었다. 그녀는 지난 1년간 부대를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보여주기식 행정은 사라졌고 실전적인 훈련과 투명한 부대 운영이 자리를 잡았다. 지금부터 유공자 표창 수여를 시작한다. 호명된 인원은 단상으로.
사회자의 호명에 따라 한 명의 부사관과 한 명의 병사가 힘차게 걸어 나왔다. 육군 참모총장 표창, 상사 김철수. 김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표창장을 받아들었다. 대대장 표창도 사단장 표창도 아닌 육군 참모총장 표창이었다. 그가 만든 야전 전술 교범이 전군에 보급되면서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축하하네, 김 상사. 이제 자네 이름 석자가 박힌 교범을 전 육군이 보게 됐어. 감사합니다. 이 영광을 여단장님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들에게 돌립니다. 김 상사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다음 차례였다. 모범용사 표창, 병장 최민수. 단상 아래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최민수 병장. 그는 1년 전 트럭 사고로 다리를 다쳐 의가사 제대 권유까지 받았던 바로 그 최일병이었다. 그는 끈질긴 재활 치료 끝에 기적적으로 부대에 복귀했고 병장으로 진급하여 당당히 서 있었다. 최 병장은 약간의 절뚝거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 걸음걸이는 누구보다 당당했다. 그가 김수정 앞에 섰다. 돌아왔구나. 김수정의 짧은 한마디에 최 병장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단결. 반드시 복귀하겠다는 여단장님과의 약속 지키러 왔습니다. 비록 다리는 예전 같지 않지만 정신력만큼은 특급 전사입니다. 김수정은 직접 최 병장의 가슴에 표창과 꽃다발을 달아주었다. 그리고 규정에는 없었지만 그를 꽉 안아주었다. 단단한 군복 너머로 병사의 심장 소리가 느껴졌다. 고맙다. 포기하지 않아줘서. 자네가 우리 여단의 진정한 영웅이야. 연병장은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시켜서 치는 박수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축하의 박수였다. 행사가 모두 끝나고 해가 질 무렵 김수정은 홀로 여단 본부 옥상에 올라갔다. 난간에 기대어 서서 붉게 물드는 연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게 느껴지지 않았다. 멀리서 저녁 점호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힘찬 군가 소리가 들려왔다. 나쁜 놈들은 치웠고 상처 입은 아이들은 치료했고 무너진 담벼락은 다시 세웠어. 그녀는 주머니에서 부대 마크인 열쇠 모양의 배지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707 시절 그녀는 적을 죽이는 기술만을 연마했다. 하지만 이곳에 와서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꺾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는 공포가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그때 옥상 문이 열리며 참모장이 올라왔다. 여단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육군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단장님의 지휘 사례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발표해달라고 합니다. 김수정은 피식 웃었다. 발표라. 가서 한마디만 하면 되겠군. 부하를 도구로 보지 말고 사람으로 보라고. 하하, 역시 여단장님다우십니다. 내려가시죠. 오늘 저녁은 김철수 상사가 쏜답니다. 여단장님 꼭 모시고 오라고 난리입니다. 그래? 육군참모총장 상금 받았다더니 한턱 크게 쏘려나 보군. 거절하면 예의가 아니지. 김수정은 배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몸을 돌렸다.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어둠이 내려앉은 연병장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다. 그 불빛들이 모여 마치 활주로처럼 길을 밝히고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자 장군 김수정. 그녀가 걷는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녀는 옥상을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부대를 향해 마음속으로 경례를 붙였다. 오늘도 이상무. 단결. 어둠 속에서도 제5보병사단 열쇠 부대의 상징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 열쇠가 열어젖힌 새로운 문 뒤에는 더 이상 억울한 눈물도 비열한 침묵도 없는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